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칼세델리 백신 접종센터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6,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케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칼스테델리 접종센터를 방문하면서 최근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수치 변화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각 카운티별로 추가 경제 재개방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로이발 러닝센터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장소로 운영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사들을 우선 접종하게 됩니다. 3월 1일부터는 LA 카운티의 교사와 마켓 직원 같은 필수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대면 수업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의 학교 재개방 여부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통합교육부 측은 교직원 전원의 백신 접종 이후에나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말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광범위하게 접종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은 5월 중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접종 이후에도 무증상 전파자가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위생 지침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국 4분의 3이 눈으로 뒤덮인 상황입니다. 인명피해와 정전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등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겨울 폭풍 영향으로 400만 배럴의 정제유 생산이 중단돼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21%에 해당하며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를 앞두고 유럽에서의 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 측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 학생들은 램지어 교수와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피해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는 램지어의 주장을 무시하자면서 냉정하고도 포괄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따른 것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112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빠진 앤서니 데이비스는 최소 3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메이저 대회 최다승 신기록에 도전했던 라파엘 나달이 8강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에게 2대3으로 역전패당했습니다. 4강에 진출한 치치파스는 다니엘 메드베데프와 4강전을 치르게 되고 여자부 4강에는 제니퍼 브레이디와 카롤리나 무호바가 합류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백신 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65세 이상 교사와 교직원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로이발 러닝센터가 이제 접종센터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장소로 운영되는데 LA 통합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사들을 우선 접종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일 3월 1일부터는 교사와 마켓 직원들을 포함한 특정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백신 부족 현상에 따라서 실제 접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현재 백신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백신 수급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칼세드 LA 백신 접종소까지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률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의 바바라 페레아 국장은 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다른 직종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접종소들의 문도 열고 특별한 구성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교직원, 차일드케어 근로자, 마켓 직원들을 포함한 식품업과 농업 근로자들 그리고 수사기관 소속 근로자들과 응급대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부분에 속한 LA 카운티 주민이 130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이 220만 명인 것을 봤을 때 모두 350만 명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페레 국장은 이런 수치를 감안할 때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전국적인 백신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양인 21만 9천 도스의 백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1,000만 명 대도시란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는 비난입니다. 부족한 백신 공급에 LA 카운티는 일단 2차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관련 모든 수치가 급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감염이 1,260명, 사망자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2,855명, 중환자실 환자 수도 876명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불과 한 달 반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제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 상황이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각종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더 많은 백신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라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준은 뭔지,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과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라고 방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초등학교 대면 수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빠르면 16일부터 카운티 내 프리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의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은 카운티 보건당국과 가주 보건당국에 안전계획안을 제출 후 가주 보건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대면 수업을 신청한 학교의 안전계획안이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당국의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oday I want to discuss two exciting developments. The good news about TK through 6th grade schools, which can reopen beginning today, and an update on our vaccine effort. 솔리스 위원장은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은 꾸준한 감소 추세이지만 LA 카운티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상황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닷새 연속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이 주민 40만 명당 25명 이하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카운티 내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chools need to complete a COVID-19 safety plan that includes establishing the Cal OSHA COVID-19 prevention program. 바바라 페로 국장에 따르면 총 173개의 사립 혹은 차터 학교들의 대면 수업 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면 수업을 신청한 12개의 교육구의 대면 수업 계획안도 승인을 받았는데 LA 통합교육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내 80개 교육구 중 가장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는 당장 대면 수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면 수업은 안 된다는 교원 노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학교들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규정한 색깔별 등급
가운데 레드 등급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내 신규 확진자는 658명, 사망자 40명을 기록했고 이번 환자는 748명, 중환자 실환자는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전날인 14일 일요일 수치보다 일제히 다 떨어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오렌지 카운티는 양성 판정 비율에서는 레드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숫자는 아직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앤드류도 위원장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때 3, 4주 후에는 레드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인 3월 중후반에는 잔슨앤잔슨 백신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 리오픈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반 대중은 7월 말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광범위하게 접종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반인과 처음 대면한 것인데요. 7월 말까지 6억 도스의 백신을 확보할 건데 이것은 모두 미국인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접종하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크리스마스까지는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에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1년 뒤에는 훨씬 적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하게 약속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또 학교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목표가 취임 100일 이전에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주 5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교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여름 수업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사들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올려놔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일반 미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이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에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규모 접종 개시 시점을 4월로 봤던 것보다 늦춰진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서 지난 11일 4월이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또 어떤 범죄에 속하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오픈 시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언은 자신이 제시했던 시간표를 좀 더 뒤로 늦춘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또한 일반인 대다수를 위한 백신은 잔슨앤잔슨의 백신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잔슨앤잔슨의 코로나 백신은 현재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10%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한 주간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16%가 감소한 270만 명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관련 사망자는 전주에 대비해 10% 줄어든 8만 1,00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염 확산세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은 풀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현재 추위와 겨울 폭풍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덮친 한파와 겨울 폭풍, 폭설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경우 겨울 폭풍으로 정전이 되면서 백신 8,400개가 못 쓰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재빨리 군인까지 동원해 지역병원과 대학병원, 대학연구소, 교도소 등에 배포했습니다. 같은 주에 있는 댈러스 카운티에서는 페어파크 백신 접종소를 며칠간 문 닫기로 했고 샌안토니오에서는 백신 예약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겨울 폭풍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주 보건국들이 백신 접종소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잠정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떠돌고 있는 소문이나 혼선 때문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 백신 관련 접종에 대한 허와 실을 정현호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확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소수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 연사로 출연한 LA 카운티 보건국 웰리스 센터 디렉터인 엘로이자 곤잘레스 박사는 백신 공급 부족 상태 속에서 노약자와 이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카운티 보건국이 노인센터 등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모바일 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블루실드 캘리포니아와 협업해 효과적인 백신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organizing mobile teams to bring vaccinations directly to seniors living in housing developments or accessing senior centers in our hardest hit communities. LA 카운티에는 현재 카운티가 운영하는 5개 대형 백신 접종소와 2개의 워크업 접종소 외에도 카운티 내에 약국과 커뮤니티 클리닉, 병원 등 300개 이상의 접종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등 체류 신분과는 무관하게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vaccinatelaccounty.com이나 vaccinatelosAngeles.com을 통한 예약으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국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으며 개인 의료정보도 타기관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등록하도록 당부했습니다. Please note that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is not sharing any information with the INS or any organization related to immigration. The registration system is not linked to any immigration system, and medical information is confidential by law and cannot be shared.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도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먼저 맞도록 해주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부족 사태 속에 2차 접종을 제때 맞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일단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2차 접종이 개런티 된다고 합니다. 이날 연사로 출연한 LA 카운티 보건국의 프라이머리 케어 디렉터인 캐런 김 내과 의사는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만남,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남가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 부분적으로 구름 낀 곳도 있었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을 유지하겠고 금요일에는 전날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고 토요일과 주말, 일요일에도 계속 3, 4도씩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내외까지 기록됩니다. 반짝 더위가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0도, 45도, 해안 지역은 64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강추위 이어지겠고 일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불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칼, 센트럴 헬스, 앤텀 블루, 블루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검안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최고의 의료진 구루 참 좋은 센터 메디컬 몸도 맘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컬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213-747-2424 213-747-2424.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유한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자파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및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유예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같은 내용의 퇴거, 차압, 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인 타격으로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던 주택 소유주들은 6월 말까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주택 소유주들도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6월 말까지 강제 퇴거시킬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국민 지원금에 힘입어서 지난달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5.3%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이렇게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법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당 600달러의 대국민 직접 지원금이 지난달 초부터 대다수 미국인에게 배포돼 소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음식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6%포인트 늘어나서 작년 6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버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방침을 환영하면서 이민 사기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LA시와 카운티 이민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유지, 임시 보호 신분 도입을 통한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 도입, 인도적 차원의 추방 정지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은 초안에 첨부된 대략적인 메모일 뿐이라며 실제 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라고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과의 샤프 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이민개혁 방침을 이용한 이민 사기 행각을 우려했습니다.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잘 숙지하고 주변에서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은 경계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개혁안 등을 핑계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민 브로커 사기를 조심해야 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구체화되면 시와 카운티가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니 그때까지 잘 경계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민 법률 상담을 받을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갔다면 돈이 오간 기록도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경찰국 LAPD는 지난 15일 멜로우즈 애비뉴 선상에서 쇼핑객이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타겟으로 한 강도 행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급 보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이 모두 흑인 남성이며 20, 30대로 추정된다면서 용의자들은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 차량 근처를 지날 때를 노려서 공격하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LAPD는 지난 1월 이곳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6%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배심원 출석 편지 받으셨습니까? NBC 방송이 LA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 등 법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심원 및 소송 관련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뿐 아니라 소송 변호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는 집주인들과 소송으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과 소집 통지를 받은 배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MBC 방송이 보도한 것인데요. 밀폐된 법정의 환기 문제, 좌석 간격의 안전성 문제 등도 제기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에서 현재까지 445명의 법원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를 넘기면서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 연부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DMV 오피스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DMV를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반면에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는 리얼라이드 신규 신청 등은 오피스 방문 예약이 쉽지 않고 또 예약이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몇 시간씩 대기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주민들의 원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DMV 측은 팬데믹 장기화로 DMV 오피스 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 직접 방문이나 예약 일자를 잡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과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두 DMV 오피스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 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정 발표합니다. 오는 19일 오후 5시 3호 관광 사옥 내 엠코카페 2층 패티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30명의 명단을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 공개 발표하고 개별 통보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지급 대상자 1명당 $1,000,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은혜 한인교회 산하 은혜 봉사센터가 어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한미 노인회에 소독제와 마스크, 쌀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는 플러튼과 베나파, 가든그로브 등의 도시들에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해온 이 봉사센터 측은 이번에는 한인 커뮤니티 대표단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 소독제 50박스와 마스크 4박스, 또 노인회에는 소독제 25박스와 마스크 1박스,
쌀 200포를 기부한 것입니다. 한미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시 중단됐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한미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이사회는 자사주 최대 150만 주까지 매입을 승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은 최악의 한파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와 석유 정제유 생산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에 도로도 집들도 파묻혔습니다. 한쪽에 치운 눈만 해도 어른 허리 높이만큼입니다. 겨울 폭풍이 몰고 온 북극발 강추위로 미국 본토 4분의 3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CNN은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눈이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눈도 눈인데 역대급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유마 영하 41도, 캔자스주 노턴 영하 31도 등 곳곳에 최악의 한파가 닥쳐 미국 2천여 곳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정전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사망자는 20명대로 급증했고 강추위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No Wi-Fi, no nothing, no internet, but everybody needed to eat. We had our camping stove out on the stove and tried to be as safe as possible. That about 400,000 households power will be restored sometime today. Now that will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그러나 여전히 정전 상태인 곳이 많고 북한 속에 상당수 정유업체가 문을 닫아 하루 4,500만 배럴의 석유 정제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텍사스 등 7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에 공장 폐쇄, 항공편 중단까지 몰고 온 최악의 한파. 일부 학자들은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돈 1조 1,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뉴욕 일원에도 결빙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에는 오늘 비가 그친 뒤에 최저기온 화씨 25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18일인 내일과 모레 눈과 비가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에 뉴욕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7도, 즉 화씨로 45도, 밤 최저기온은 화씨 19도를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주요 부처에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트라이스테이트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지니아의 애난데일 지역뿐만 아니라 센터빌 지역의 한인업소도 절도범들에게 계속 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빌에 있는 BBQ 치킨앤비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저희 업소 인근에 있는 본총과 레본, 고기빌 같은 한인업소를 포함해서 7군데가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범인들은 유리문을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심야 운행이 일부 재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중단됐던 심야 운행을 일부 재개하고 열차 운행을 오전 4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어제부터 면봉으로 목과 콧구멍에서 점액을 채취하는 대신에 침, 즉 타액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코로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ml의 침을 뱉어서 튜브에 담아주는 이 같은 방식은 목과 콧구멍에서 점액을 채취하는 검사보다 훨씬 편리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담당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차일드케어 센터 및 운영자들을 지원합니다. 자격증을 갖춘 차일드케어 센터와 운영자들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내달 오후 3시까지, 내달 3일입니다. 3일 오후 3시까지 메릴랜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샌디 더컨 시애틀 시장이 지난 15일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연두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코비드-19 백신을 시애틀 전체 성인 70%까지 접종시켜서 전국 대도시들을 앞서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더컨 시장은 이날 비대면 비디오 연설을 통해 연설했습니다. 프레지던트 연휴가 끼에 있었던 지난 주말 시애틀 등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50여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보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설로 정전과 교통사고,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속출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행히 눈이 녹아 빠르게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LA에서 자랑할 만한 최첨단 메디컬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사과와 버질의 구 슈라이너 병원이 16만 스퀘어피트를 자랑하는 제네바 메디컬 센터로 바꿔집니다. 1층에는 수술실, 내시경, MRI, CT, 수면센터, 뇌센터가, 2, 3층에는 응급센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약국 등이 내정입니다. 각종 다른 전문의들과 치과, 병동 등 주류의 메디컬 센터를 능가할 것입니다. 분양과 투어 예약은 213-674-7048, 213-674-7048, 미스터 쿨을 찾으시면 됩니다. 푸짐합니다. 2+1. 든든합니다. 2+1. 모두가 기다린 112년 전통 풍기 인삼 농협의 2+1. 황실에서 사용한 풍부한 성분의 인삼으로 제대로 된 정품만 고집하는 풍기 인삼 농협의 6년근 홍삼. 면역력의 최고인 모든 홍삼 제품을 2개 사면 하나 공짜. 2+1. 타운 내 배달도 해드리는 풍기 인삼 농협 213-884-5000 884-5000번. 황풍정 홍삼. 유한양행이 건강식품을 출시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녹용 홍삼 제품입니다. 함량미달 불량품이 판을 치는 이때 국민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초를 먹고 뛰노는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유한양행의 전녹용과 전홍삼, 이제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레이커스가 이겼어요. 라고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기엔 좀 애매한 팀이에요. 왜냐면 뭐 농구 NBA 30개 팀 중에서 가장 최하위 30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랑 붙었습니다. 뭐 팀 이름은 멋있잖아요. 팀버울프. 근데 최악된 경기에서 전반에 57대 56 한 점 차로 리드를 간신히 지켰고요. 3쿼터도 끝나면서 2점 차, 그리고 마지막 쿼터에서 조금 좀 분전하면서
결국 뭐 112대 104로 승리하면서 시즌 성적 22승 7패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뭐 역시 뭐 르브론 제임스 38분을 뛰면서 20개 던져서 13개 집어넣고 3점 슛은 뭐 하나밖에 못 집어넣었어요. 4번 던져서. 근데 이제 리바운드를 13개 하면서 더블 하면서 전체 30점 집어넣었고요. 슈러러 선수가 17점 집어넣고 그다음에 팀이 보니까 이길 때 보면 저번 경기에서 3점 슛 그 퍼센티지가 20%였잖아요. 네. 어제는 보니까 26번 던져서 11번 성공시키는 42.3%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맥값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트로도 어제는 또 81% 정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간신히 했습니다. 예. 앤서니 데이비스는 올라면 한참 남았죠? 뭐 3월 뭐 아무래도 올스타 전 끝나고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이렇게 경기를 좀 해주면 네. 좀 많이 좀 위태로운 레이커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NBA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의 이 제임스 하든의 원맨 쇼,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브루클린 네츠의 그 3 슈퍼스타 카일 러빈하고 케빈 두란트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있는데 카일 러빈이 허리 통증으로 빠졌고요. 네. 케빈 두란트가 왼쪽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염자로 결장한 가운데 제임스 하든이 무려 38점을 넣고요. 어시스트 11개 하면서 팀이 한때 24점 차이로 뒤졌어요. 패색이 짙었는데 그거를 끌고 가서 결국 마지막에 역전 3점슛을 쏘면서 확실히 잘하는 선수니까 이 제임스 하든의 원맨쇼로 브루클린이 어제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128대 124로 이기면서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면서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세븐틴식스와 한 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예전 같으면 또 많은 한인분들이 여기 찾아가서 응원도 하시고 선수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리는 LA 근교 퍼시픽 팰리세이드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제니시스 오픈이 열립니다. 근데 뭐 이게 벌써 5년째인데 이 대회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민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면 가깝고 맞아요. 또 가시면 또 재미난 것도 있어요. 주변에 파킹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자기 그 그라지 앞에 파킹장을 뭐 20불, 30불 이래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게끔 뭐 재미난 것도 많은데 올해는 뭐 저희가 못 가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최근에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시우를 비롯해서 또 이경훈 그다음에 강성훈 등이 좀 잘해주길 바라고 예전에 2015년도에 재미교포 제임스한이 연장전까지 가는 끝에 우승을 했던 그런 코스입니다. 그때는 뭐 노던 트러스트 오픈이었는데 이번 제니시스 오픈에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김시우랑 또 이경훈이랑 강성훈 그리고 작년도 한국에서 열렸던 제니시스 오픈 챔피언 김태훈 선수가 초청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가 세계 랭킹 20위 안에서 16명이 다 출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하네요. 강 선수들은 다 출전을 하기 때문에 우승을 하려면 진짜 잘 쳐줘야 되는 그런 거 되고 코스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썩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코스예요. 근데 좀 장타를 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코스고 빼에 안착시키면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분전을 바라보고요. TV로 또 저희가 시청할 수는 있으니까 제니시스 오픈이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더 아쉬운 게 이렇게 상위 20위권 안에 16명이나 출전을 하는데 이 갤러리들이 있었으면 참 좋은 기회가 됐을 뻔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버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오일 체인지가 늦어도 찌그러져도 차는 달린다. 그러나 타이어가 없다면 리스 차량 리턴 전문 산타 타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경기에 리스 반납이 걱정되시죠? 리스 차량 리턴 전문 산타 타이어가 해결해드립니다. BMW, 벤츠, 렉서스, 토요타, 현대 전 차종의 유스드 오리지널 타이어 4개가 한개 가격. 종합자동차 정비도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한인타운 북쪽 5분 산타모니카와 아드모어 코너 노란 건물 323-663-2133. 안녕하세요. 아리수입니다. 부에나팍 아리수가 그랜드 오프닝했습니다. 푸짐한 한국인의 정을 담은 코리안 바베큐와 한식 부에나팍 아리수.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아리수 냉면 아리아가 아리수 코리안 바베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넓고 쾌적한 부에나팍 아리수. 야외 페리오 공간도 마련했으니 꼭 오셔서 맛보세요. 부에나팍 아리수 714-266-0124 714-266-0124. 척척박사 김박사님은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죠? 그럼 최근 베니핏이 가장 좋은 메디케어 플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보험 대표 척김입니다. 메디케어 우대 플랜 중 매달 식료품 무료 구입 데비카드와 틀니 크라운 무료, 안경침술 헬스클럽과 각종 OTC 상품 등을 무료로 받는 플랜이 있으니 844-210-2002로 전화주세요. LA와 플러틴의 메디케어 척척박사 스마트보험의 척김. 오바마케어와 은퇴연금도 844-210-2002.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하지만 요금은 천차만별. 당신의 스마트폰 플랜은 믿을만한가요?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버라이전 한인 공인 딜러 20년의 선셋 셀룰라가 2021년을 맞아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선셋 셀룰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플랜을 상담해드립니다.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562-896-7777 562-896-7777. 유한양행이 건강식품을 출시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녹용 홍삼 제품입니다. 함량미달 불량품이 판을 치는 이때 국민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초를 먹고 뛰노는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유한양행의 전녹용과 전홍삼, 이제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안을 통보했습니다. 당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복역 중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당장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미쳐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시작 시점은 모든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라고 보는 게 소문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대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정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 규정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정기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확정 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취업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수감생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옥중 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광범위한 해킹 혐의로 북한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라고 방금 현재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해커는 13억 달러 규모의 화폐와 가상화폐를 빼돌린 대규모 해킹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된 해커들은 북한군의 정보부서 소속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